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월 10일 2교시 문제 다시 마저 이제 그리도록 하죠. 이제 기본적인 오각형을 이용한 형상과 이제 원기둥을 이용한 형태는 만들었어요.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요 오각형 부분. 오각형 부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요렇게 구성되고, 지금 형태는 요렇게 구성되고 끝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여기 보면은 실선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 선이 지금 수문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그린 거는 수문선은 맞는데, 요 위쪽에 와서 또 실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실선이 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실선은 솔직히 말하면 오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원래 이제 아랫부분만 생각을 하면, 오각형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수문선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여기랑 겹쳐지게 이 원 위쪽에 이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11. 즉 이제 위쪽이 이제 원 위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져 있다. 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따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 쪽을 보면은, 이쪽도 보면은 수문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끝까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와요. 일단은 이제 그러면 안쪽에 이제 요 추가적으로 요 부분, 원래는 이렇게 속이 꽉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파졌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제 이 삼각형의 형태로 파졌다는 얘기인데, 이 삼각형이 파진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가상선이에요. 즉, 여기 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오각형을 이제 오각형 중심으로 선들을 꼭지점에서 쭉쭉쭉 이었을 때 나오는 이제 5개의 삼각형 중에 한 부분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파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선이 이제 요 중심까지 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장이 되겠죠. EX. 중심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 선도 여기까지 연장이 되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선만 가상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각형 그리게 되면 폴리라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묶여있는 형태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저 선 하나만 이제 이점세선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폴리라인이 아닌 일반 라인으로 분해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해해 줄 수 있는 명령이 뭐예요?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각형 요소를 항상 분해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오각형의 5개의 변이 그냥 통째로 쓰일 땐 분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쪽 선이 추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연장이 돼야 한다든가, 연장이 된다는 건 이런 뜻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요렇게 따로 그려져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분해를 하시고, 분해하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선을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분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5개의 변 중에 한 변이 선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해를 하고 얘만 선택해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가상선으로. 지금 바깥에 가상선 그려진 게 있었죠? MA. 매치 프로퍼티로 바꿀게요. MA.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잘라내게 되면, 여기 이제 면들이 사라지잖아요. 면들이 사라지고 여기 뭐가 생겨요? 여기 잘랐으니까, 요렇게 잘랐으니까, 이게 엣지가 생겨요. 잘려가지고 모서리가 생기는데, 그 모서리가 외형선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잘렸으면 요 밑에 거는 왜? 근데 그거는 원 안쪽은 원이 가리고 있잖아요. 오각형 부분만 판 거니까. 그쵸? 판 거니까. 원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것도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이 돼야 되니까, 분해가 돼야죠. BR. F. 이렇게 끊어주고, 아래쪽도 BR. F. 요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MA.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꿔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팠는데, 전체를 판 거예요. 요 중심까지 다 들어와서 팠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각형 중에 여기 보면, 가상선으로 표현된 게,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은 파였으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쵸? 대신에 이 가상선으로 표현해 준 게,
하지만 저게 원래 오각형이었습니다를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원래 오각형이었다는 건 생각 못할 것 같으니까는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남겨놓기 위해서, 보조적인 선인 가상선으로, 놔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X. 깨는 거예요. 익스플로드로 분해하시고, MA. 가상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가상선 끝에를, 살짝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형상선하고 보조적인 선이 일직선, 동일선상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띄워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점을 지칭하는 게 정확하게 저 점까지 이어지는 원래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점까지 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일직선상을 이룰 때는 두 선을 같은 선으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도면 보는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살짝 띄워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렇게 잘린다. 자, 파인다라는 건데, 파이게 되면 이제 여기도 변화가 생기죠. 정면도를 볼까요? 정면도. 자, 일단은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요 부분이 날아갔어요. 요 부분이 날아가면 내가 이제 정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본 거니까, 그쵸? 이렇게 바라본 거니까 딱 하는데, 이면이 있어요? 이면은 있어요. 근데 이면은 없어요. 이면은 없습니다. 이면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대신 뭐가 보이냐면, 이면이 있는데, 이면은 이제 얘에 가려져서 안 보일 테고, 이면에 가려져서 안 보일 테고, 이면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면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만 보일 거예요. 요 부분만. 그쵸?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요 변이 있어야, 여기에 모서리 선이 딱 보이는데, 요 모서리가 보이는데, 요 모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서리가 없어지죠. 왜냐면 여기 이 사이가 통째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없어요. 없어졌으면 그냥 이렇게 외형선도 나오고 끊어주면 끝나는데, 왜 숨은 선이 나오냐? 네. 그거는 이 뒤쪽, 이쪽, 이 변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서리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요 숨은 선이, 요 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요 중심까지 오는 선인데, 여기서부터는, 먼저 보이는 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얘랑 겹쳐서 안 보이는 거고, 여기서 숨은 선 요만큼은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도 결국은 두 개로 분리돼야겠죠? ER. 자, 선택하고, F. 자, 여기서, 여기다. 그리고 이제 얘가, 숨은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우측면도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측면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지금 중심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원래 이제 오각형만 생각하면 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오각형이 온전하게 있다면 이 숨은선은 안 그려질 거예요. 이 중심선만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까지만 그려지고, 이 선은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는데 이 선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까지 삼각형으로 이렇게 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변하고, 요 두 변이 만나서 뭐가요? 각이 지잖아요. 이 모서리가 보여야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측은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그려서 어떻게,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이 선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저선이 중심선하고 겹쳐지는 거니까. 그쵸? 요 아래쪽은, 그것 때문에 숨은 선이 표현이 돼줘야 된다. 원래는 이제, 원래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저희가 안 파졌다고 한다면, 이제 요렇게 잘라버리고, 이제 이 중심선만 위아래로 연장을 해서 중심선만, 원기둥의 중심선만 표현해 줄 건데, 그렇지 않고, BR. 자, 선택하고, F. 여기 찍어서 이제 얘는 MA.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왜? 여기에 각이 적기 때문에. 그쵸?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해하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정면이, 여기 프론트라고 써 있는 게 정면이거든요? 정면 여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면이 어느 면이냐? 요 면. 요 면인데, 요 면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느냐?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형으로 자른 거예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쵸? 자, 얘를. 이 삼각형만큼 판 거예요. 이렇게 판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 딱 잘리니까 외형선으로 보이잖아요. 외형선으로 보이고 요 안쪽에 이제 가려져서 원래 이 선들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선들이 안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표현의 형태를 바꿔서 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외형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안쪽에 파진 부분, 원기둥에 가려져서 안쪽에 파진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수문선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들은 설치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이 선들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이게 오각형에서 파생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뭘로? 가상선으로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죠.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정면에서 바라보면 얘는 잠깐 지울게요. 방해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지금 요 선이 쭉 다 보이는데 다시 표현의 형태를 바꿔보면 제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는 형태에 맞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선이 없죠. 이 선이. 왜냐하면 그 부분에 각이 앉았어요. 평평한 평면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잘렸기 때문에 평평한 평면이에요. 모서리가 보일 리가 없어요. 이 선이 보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 반대쪽을 넘어가서 얘가 있는 거잖아요. 저게 수문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단 이제 앞쪽에서 보이는 요선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원의 중심 항상 표현하니까 원의 중심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수문선이 이렇게 쭉 깔린 이유는 안쪽이 파져서 안쪽이 파져서 이제 요 라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요 모서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저 부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우면은 제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살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입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꾸 이제 이거를 그냥 2D 도면 옆에 도면 따라 그리는 거. 그냥 그림 따라 그리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저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해서 그 모서리들을 올바르게 표현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모서리가 표현된 거다. 우측면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래 문제풀이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파진 거 처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예, 여기도 이제 팠어요. 팠는데 이제 위쪽은 이제 요 각으로 팠는데, 위쪽은 원기둥이지 이제 아래쪽은 오각형이다.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 저거 파야 되니까 일단 요 치수대로 빼야겠죠.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선이 중심이고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 그려둔 중심선이고 중심선으로부터 이제 38mm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옵셋 38.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여기가 이제 38mm 들어온 게 이제 요 점이죠. 요 점이면 여기서 이제 34도 이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30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 선으로부터 30도 기울여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로테이트 R로 얘를 선택하고 그럼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 살아 있어야 되니까 복사 C
로테이트 옵션의 복사 C를 한 다음에 34도 해서 기울여 놓고, 얘를 이동시켜서 사용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 아니에요. 맞아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제 X라인이죠.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라인. X라인에 보면 뭐가 있다? 앵글 A. 그쵸? A에서 그냥 34도 입력하면 되겠네요. 얘는 34도 입력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어디다 넣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선으로부터 이 각도다. 이렇게 주면은,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의 각도잖아요. 그러면, 찾는 게 꼭 이제 요렇게 해서 요 끝점을 찾던가 아니면 이렇게 기입돼 있으면 요 끝점을 찾던가 꼭 그걸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점의 위치는 몰라요. 그쵸? 이 점의 위치는 모르지만 자, 이 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점 선이라는 건 두 점을 이어서잖아요. 직선이라는 건 두 점을 요 점 말고 반대쪽 점의 위치는 알죠. 그럼 각도가 나왔으면 그냥 두 점 중에 한 점에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 점을 꼭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점에 내려놓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각도를 맞췄다면. 자, 그리고 지금 트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리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립니다. 잘못 선택했네요. PR. 자, 여기서 엔터. 이렇게 잘립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선은 이제 여기서 끝나겠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서 잘려서 이제 빈 공간이니까,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위치, 얘 없어도 이제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지워도. 나오니까, 그러면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만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만 가지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 자, X라인. 해서 이제 요거를 보내줘야죠. 왜? 이제 이거를 하고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정면도에 이 선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선 그려야지 이 선에 맞는 점이 어딜까 하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찾는 부분 저처럼 안 할 거예요. 치수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려놓고요. 다 그려놓고 이제 같은 위치의 점이 어디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면서 찾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얘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면이 하나 생겼고 여기에 면이 하나 생겼다. 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면 두 개가 만나서 여기 뭐가 생겼다? 모서리가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면도를 보지 않아도 정면도에 정답 그려져 있는 걸 얘를 보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건 얘랑 이면이랑 만났네, 모서리가 생겼네. 그럼 가야지. 왜? 거기에 모서리선이 그려져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얘를 보고 베껴 그리기 위해서 얘를 보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그림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못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돼야 되는 거죠, 저거는. 얘를 안 봐도 당연히 이 선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요 선과 요 선 사이 요 면이다 라는 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정면도를 안 봐도 이렇게 돼 있어도 요렇게 보내놓고 바로 되는 게 뭐냐?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모서리선 잘렸겠네. 없어졌으니까 거기 면이. 그쵸? 여기는 모서리선 잘렸겠네 까지 나와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까지 나오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얘 이렇게 해놓으면서 요면하고 만나서 여기 모서리 생겼네 했으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하고 요면하고 만나서 요 모서리 생겼겠네. 얘도 가야겠네. 어디로? 평면으로. 여기도 모서리 생겼으니까 가야겠네. 그리고 와야겠네. 평면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보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렇죠? 자, 육각형만 생각한다면 일단은 오각형이래요. 오각형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선이 이렇게 놓이겠구나. 모서리가 이렇게 놓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으면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이걸 이제 우측면에서 보면 그게 어느 구간이다?
이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좌우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위아래의 변화가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 생긴 점. 이렇게 해서 여기 포인트가 생겼는데 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선, 뭐예요? 요 모서리 보낸 거잖아요. 위에 있는 선이죠? 그쵸? 높이상으로 위에 있는 선이에요. 위에 있는 선이라고요. 위에 있는 선. 여기 있는, 요 선은. 그쵸? 그 다음에, 그게 위에 있으니까 어디에요? 위에 있으니까, 요 위에 있으니까 거기랑 같은 높이인, 여기네? 여기서 이제 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에요? 아까 그거 때문에 잘린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얘도 뭐예요? 이렇게 와야죠. 요 점 때문에 생긴 선이 어느 선이에요? 요 선이잖아요. 결국,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걸 정면도를 안 봐도, 정답을 안 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 가야지. 그리고 나서 정답을 보면, 아!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베껴 그리기, 도면 카피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투상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투상을. 물론 이제 얘를 보고 완전히 얘를 안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얘를 보고, 똑같이, 맞춰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의 투상 실력이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쵸? 배운 학생이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얘를 보고, 이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단순히 여기서, 위치가 같은 점의 위치를 찾아봐야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요게 표현돼야 되는구나. 그럼, 저게 생성되는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히, 저거 찍어줄 수 있는 점 찾아야지, 점에만 자꾸 2D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오각형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정답은 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결국은 여기 삼각형으로 파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요 선에서, 지금 이제 우리 간 게 이제 요렇게 간 거다. 요렇게 간 거다. 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얘가 잘렸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이제 형태가 이제 요 삼각형으로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 원 빼고 오각형만 보면, 이 선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왜? 오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바깥으로 더 이상 형상이 없어요. 삼각형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원래 내가 이제 이 점에서 이렇게 가야 했던 애가, 그쵸? 이거 여기서 보면 이제 반대쪽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야 했던 애가, 그쵸? 이렇게 가야 했던 애가 여기가 잘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면의 구성이 바뀌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면을 따라가야 돼요. 이 면을 따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예요? 원래 있던 포인트보다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면의 구성이 이면에서 이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얘랑 만나는 포인트가 어디다? 여기다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tel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생성 원리를 가지고 찾아야지, 쟤랑 같은 위치가, 그냥 그림만 가지고 봐서, 얘랑 같은 위치가 어디지,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제대로 찾아서 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잘못 찾아가지고 얘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형성 원리, 저 부분이 구성되는 원리를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감점이 되고 틀리고 형상이 어려워요, 안 그려져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자꾸 투상이라는 건 입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얘가 내려와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원래 이쪽으로 가던 애가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더라. 거기가 잘려가지고 면의 구성이 바뀌어서, 그쵸?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가 어딘지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만 파악하면 찾을 필요 없이 원리대로 따져가면 그 선이 어디가 잘려 나가면서 바뀐 그 면의 구성들이랑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가고 이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 이제 오각형만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이 원에 가려져 있으니 원에 가려진 요 선에서 요 뒷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수문선이 되겠죠. 수문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R. 얘를 선택하고 F.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찍어서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MA. 자, 여기서 요렇게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정리하려고 딱 갔는데 오각형만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서 잘라야겠지만 보시면 거기서 안 잘렸죠? 이렇게 됐죠. 왜냐면은 이게 처진 게 자른 게 이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원도 같이 잘랐어요. 그렇죠? 원에도 원기둥에서도 같이 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에도 요 각은 똑같이 있다. 그렇죠? 요 모서리는 똑같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정리됐느냐? 요렇게 된다. 원기둥이 끝나는 데까지는 요 모서리가 와줘야 된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 원기둥 쪽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원기둥 쪽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원기둥 쪽 정리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거의 한 27분 정도, 3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원기둥, 나머지는 이제 원기둥 쪽 정리하고 이제 중심선 형태라든가 그런 거 표현해주는 거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거 이제 다음 강좌에서, 마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여기까지 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